안녕하세요. 에듀스페이스의 김정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시 질문입니다. 여러분, 수업에서 좋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은 과연 존재할까요? 질문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브루타 수업, 질문 만들기 수업,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 소개드릴 책은 학생 탐구 중심 수업과 질문 연속체입니다. 이 책은 수업에서 질문과 관련된 역사, 연구, 이론을 검토하고 질문 연속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해 볼까요? 처음에는 수업에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사용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죠? 교사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348개의 질문을 사용했다든지 30분 동안 45개에서 150개의 질문을 한다든지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질문이 무엇인지를 연구했습니다. 즉, 질문과 학업 성취도와의 연관관계를 따져보기 시작한 거죠. 어떤 변인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가 입증만 된다면 수업에서 그 전략을 사용해 볼 만할 것입니다. 처음에 연구자들은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법을 가지고 질문을 분류합니다.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법은 본디 다양한 교육목표에 대한 평가 항목 개발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학습에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의 학습 위계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 사고들은 낮은 단계의 사고, 그리고 높은 단계의 사고로 이루어져 있고, 위계라고 했는데 이 위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위 단계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지식 이해 없이 적용을 할 수 없다는 말이고요. 한 단계를 점프해서 다음 상위 단계로 올라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분류에 따라서 질문 또한 하위 단계의 질문과 상위 단계의 질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어제 먹은 반찬은 내 손가락 개수는 말할 것도 없이 하위 단계의 질문이고요.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집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하시오 라는 질문, 평가 질문, 굉장히 상위 단계, 매우 상위 단계의 질문이죠.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 방법으로 질문을 분류했을 때 상위 단계의 질문을 많이 사용하면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까요? 이분들은 상위 단계와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고요. 또 이분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연구자는 하위 질문이 학업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연구 결과가 이렇게 엇갈리는 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도리스 레드필드와 일레인 루소는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요. 이전의 연구 데이터들을 다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 메타 분석입니다. 이때 상위 단계의 질문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요. 바로 효과 크기 0.73이라는 수치를 얻어냅니다. 효과 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학습 전략이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일반적인 수업의 평균 수치가 0.40이라고 한다면 0.73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오브로피 그리고 토마스 구드는 1986년도에 교사 질문에 대한 다수의 연구를 다시 검토하는데요. 연구에서 검토한 데이터들 분석했고요. 이 일관성 없다고 얘기합니다. 방금 언급했던 효과 크기 0.73이라는 산출을 낸 레드필드, 루소 다시 해봤는데요. 0.1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저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먼저 연구 초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개별 질문과 학업 성취는 연관성을 갖기 힘들며 또한 질문 분류에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법을 사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드는데요. 가령 시험 질문에 아까 언급했던 상위적 단계 질문 기억나시나요?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자신의 집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논하시오 라는 질문, 평가 질문 하는 문제가 있을 때 만약에 어떠한 아이가 매우 공교롭게도 바로 지난주에 태양광 찬성파인 엄마와 태양광 발전 반대파인 아빠와 저녁 식사를 하는 도중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또한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반대 패널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토론 결과 태양광 설치를 우리 지역, 우리 기후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질문에 답한 단순한 기억으로 질문에 답한 학생은 상위 단계의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상위 단계의 질문에 답한다고 해서 상위 단계의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당시 교사들의 질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체계적인 질문 표본이라든지 질문과 관련한 교수법이 발전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별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질문 체계, 질문 연속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 4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부 정보를 수집하고, 두 번째로 이를 분류하고, 세 번째로 정교화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네 번째로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는 4개의 단계에 맞는 질문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 단계의 질문이든 상위 단계의 질문이든 그 수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알맞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업에서 질문은 소크라테스부터 지금까지 교사들이 아주 많이 자주 사용하는 수업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질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같이 알아보시죠. 네, 감사합니다.